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학만재의 시간입니다. 일단 인사부터 빨리 먼저 해놓고 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동탄깁생 조희재입니다. 세종깁생 안정혁입니다. 깊은 생각 세종 김재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 인사 먼저 하고 있으니까. 자,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수학 출제 경향 분석과 학습 대비법. 자, 1주, 2주 차에서 저희가 수원수투 그다음에 선택 영역에 대한 출제 경향을 다 분석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러면 앞으로 후배들이라든지 후배들 그다음에 이제 또 입시를 준비한 예비 고3 학생들에 위한 수원수투 공통 영역에 대한 학습 방향, 그죠? 어떻게 좀 우리가 1, 2부에서 다 분석을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학습 전략을 세워 주셔야죠, 그죠? 자, 각 전문가들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일단 지금 공통 과목이 수원수투. 네, 수원수투가 아무래도 난이도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선택 과목에 비해서는. 네. 네. 게다가 내용도 좀 있고요. 네. 아무래도 수원, 수투라고 하잖아요. 네, 미적분은 미적분 이렇게 아무래도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일단 공통 과목을 우선적으로 좀 탄탄히 해줘야 돼요. 네. 뭐 미적분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뭐 확통 빨리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직설적으로 여기서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바로 얘기해 주세요. 네, 수원수투가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지금 고득점을 받을 수 없는 그죠? 수능이 돼가고 있어요. 네, 맞아요. 기조 자체가. 네. 미적분 이제 앞에서 저희가 앞에 교시에서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다고 확통도 그렇고 뭐 기하도 그렇고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결국 계속해서 유불리를 어디서 나눌 거냐라고 하면은 그죠. 공통이 될 수밖에 그죠.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수원수투가 여기서 좀 더 어려워질지 아니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지 이제 앞으로 더 쉬워질 거라고는 네,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학생들이 요 정도면은 뭐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친구들이 이제 뭐 예비고 1, 예비고 2, 예비고 3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요 정도로 나오는구나라고 안주하면은 좀 위험해요. 네, 여기서 뭐 준킬러가 조금 더 추가될 수가 있는 거고, 네, 여기서 앞에 좀 계산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런 걸 대비해서 순수투를 좀 탄탄히 공부해야 좀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또 일단 이제 아까 재호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시험지에 안주를 하면 안 된다는 건 극히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시험지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그만큼 평가원도 금방금방 이게 느껴지거든요. 시험을 쳐본 이유잖아요, 모의고사를. 그때 난이도 올라가요. 매 교육 과정마다 그래요. 조금씩 갑자기 어떤 문제, 특정 문제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기 전에 지금 저희는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수원수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한 80%, 90% 정도는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놓고 남은 10%를 채우기 위한 계속해서 꾸준히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 추론 요구하는 문제 등등을 풀어 나가야 되는 게 일단 1차적인 공부의 학습 방향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그럼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 모두가 알죠. 일단 시작은 기출이에요. 고3이 시작되면서 아니면 그 전부터 기출이 접해져 있던 상태로 시작해야 돼요. 기출이 없는 상태로 본인 기출 공부 안 된 상태로 무작정 EBS 뭐 수능 특강 푼다, 수능 완성을 푼다, 이게 참 의미가 없거든요. 그 누구도 수능 완성이든 수능 특강이든 EBS 문제든 뭐 다른 사설 문제든 간에 우선은 기출이 안 된 상태로 다른 걸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기출이라고 하는 거, 지금 나온 이 수능 시험지를 만든 평가원에서 제작한 문제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공통적으로 가져오게 되는 이런 아이디어를 본인이 이걸 습득하고 체화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 이게 된 상태에서 다른 문제집을 이용해서 연습이 들어가고, 그 아이디어 연습이 들어간 다음에 또 새로운 뭐 모의고사 이런 부분으로 대비를 하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본을 잊지 마라 라는 거죠. 일단 그래서 기출문제와 항상 끼고 있어야 돼요. 개념서. 제발 하시면서 까먹으면 개념서를 펴고 개념을 다시 보는 그런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친구들의 기본
실력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는 어떤 정형화된 패턴이 있고 여기에 맞춰서 친구들에게 저희가 꼼수를 조금 알려줄 수도 있고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가장 빨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공통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친구들도 새로운 형태의 시험을 쳐나가게 되면서 어떠한 꼼수만을 바라면서 공부를 하면 사실 무너지기가 훨씬 더 쉬워진 상황이라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수원수투로 공부를 하면서도 가장 꼼꼼하고 본인들의 기본 실력이 올라갈 수 있는 형태를 찾아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이 거기에서 너희 계산 실력이 어때? 라는 걸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추가됐을 때 너희가 이거를 이끌어갈 수 있니를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친구들이 기본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계속 확인하는 작업에 가깝다라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친구들도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서 막 다른 스킬 적인 부분보다는 정말로 본인의 가장 기본적인 수학 실력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수학 선생님은 아니지만 이 대목에서는 저도 좀 한번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구조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보통 수원수투가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학교들마다 편제표에 따라서 뭐 어떤 학교 그렇죠. 2학년 수원수투 확률통계까지 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은 고3 때 확률통계 미적분 기하가 그렇죠. 진행이 돼 있는데 자 수원수투가 2학년 때 깔려 있다 보니까 2학년 때 내신이 중요하고 내신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고3 때는 이제 선택 과목 수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확률 통계하고 미적분은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일반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 학기 정도를 거기에 또 매몰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보통 3월부터 6월, 7월까지 또 거기 확률 통계나 미적분에 넣으면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또 수원수투를 놓치는 그렇죠.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수원수투인데 고2 때 11월, 11월 모의고사를 딱 보고 겨울방학 때 판단 빨리 하세요. 내가 수원수투가 안 되면 그 다음 넘어가지 마세요. 저는 강력하게 얘기해요. 물론 넘어가겠지. 확률통계나 뭘로. 근데 저는 확고하게 완투가 안 되면은 그냥 넘어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냥 목숨 걸고 완투를 완벽하게 해놔라. 정말로 퍼펙트하게 해놓지 않은 장은 절대 선택 과목으로 넘어갈 생각도 하지 말아라. 좀 과격한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만큼 수원수투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그 학습법에 대한 부분들 뭐 다 말씀드리고 또 다른 것도 여기에 대해서 재호쌤 하시고 싶은 얘기? 아유 괜찮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너무 다들 잘 말씀 잘해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학습 방향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